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불발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4월 21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 금요일 오후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혀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월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한동훈 비대위 전원과 오찬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날이었는데 총선 패배 후 책임을 두고 잡음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매우 싫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저녁을 함께 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모르죠. 뭐 비밀리에 만났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 오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 즉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당헌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를 80%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좀 뭔가 이 예의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 이야기하면 그게 고리타분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이 보수 세력은 그 나라의 전통과 미풍양속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입니다. 보수 정치인이 예의가 없다 보면은 그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의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예의를 너무나 지나치게 여기는 점도 많습니다. 그 부작용도 많습니다. 요사이 참 거북하게 들리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후배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그럽니다. 후배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그럽니다. 사모님은 그 뜻대로 스승의 부인을 그 제자가 부를 때 사모님인데 후배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부인이라고 하면은 마치 결례인 것처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과공비례죠. 너무 공손하게 하면은 오히려 예절을 해친다. 그런데 어떻게 한때 형 동생 사이처럼 가까웠고 또 대통령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장관으로 발탁되었으며 대통령의 내락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지명에 의해서든지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선거를 지도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는 또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 윤석열, 한동훈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 경선에 나온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소화할 거냐 하는 게 무척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존심, 때로는 근거 없는 자존심이 이 정책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더구나 바로 밑에서 자신이 키웠다고 보는 사람이 정면 도전하는 형국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감정적으로 저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 정치를 흔히 이념의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 것은 감정의 정치입니다. 이념 밑에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감정 위에 이념이 있듯이 그 이념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가장 기본에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이 감정의 골이 메워지느냐 마느냐, 그러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에 졌습니다. 그럼 선거에 졌으면은 왜 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의힘의 문제는 뭔지, 그리고 정부의 문제는 뭔지 선거를 통해서 느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하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의 의무 아닙니까? 졌다고 해서 그냥 집에 가버리면 황교안 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황교안은 군대 안 가서 보고의 의무를 체득하지 못한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한동훈 씨는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총선에 진 것은 의료 대란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선에 지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은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직자, 아니 후배로서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그것은 공덕심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출마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허용할 거냐, 아니면 방치할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말릴 거냐, 그럼 말리면 누구를 밀 거냐, 이렇게 됩니다. 대충 추이로 보면은 경상도 표에 의해 달려 있는데,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미느냐,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갈등을 보일 때 윤석열 편을 드느냐 한동훈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갈라지느냐 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울컥해가지고 탈당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상도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경력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낙선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상도에는 말뚝만 박으면, 국민의힘 말뚝만 박으면 자동적으로 당선된다. 그러니까 공천이 가장 중요하지 선거는 별것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은 낙선을 해봐야 합니다. 낙선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좀 위험합니다. 정치는 낙선을 할 때 커지고 낙선을 할 때 강해집니다. 근데 낙선 경험이 없다는 게 이게 훈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낙선 경험이 없는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누구를 미느냐. 예컨대 한동훈을 민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에 선다 하면은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겁니다. 저는 순리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운 추세대로 간다면은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은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무렵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잘 싸웠습니다. 그때 대표는 황교안 대표였는데 두 사람이 콤비가 돼가지고 잘 싸우다가 마지막에 황교안 당대표에 의해서 원내대표에서 밀려났고 그 다음에 낙선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원내대표로서 아주 좋은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 연설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중성도 있고 투지도 있고 저보기도 하고 특히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나경원을 아주 옆으로 밀어버렸던 그런 선경험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국민의힘에는 친윤, 비윤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윤이 어디 있고 비윤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은 다 대통령 편인데, 그래서 난데없이 나경원 씨를 반윤의 우두머리다. 비윤도 아니고 반윤, 윤석열에 반대하는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해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거기에 초선 의원들 50명 이상이 나경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했던 이런 꼴도 당한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또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 그때는 이준석 후보에게 졌어요. 당시 표를 보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아마 나경원 씨가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했으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기는 바람에 이준석 30대 당대표가 등장했고, 그 바람으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하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겨루는 식으로 되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나경원 대 한동훈 구도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내가 복잡해지면서 그 선택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또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여튼 흥미진진한 거는 사실일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당대표 선거를 재미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뭘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결과가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을 추진하다가 그 목표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 엉뚱한 게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그러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런 의외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경선이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한 게임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